아마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 아닐까요? 이 작은 기계 안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1G부터 5G까지 이동통신이 걸어온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메뉴에 보면 4G, LTE, 요즘에는 5G라고 뜨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표시인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상을 통째로 바꿔놓은 기술혁명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동통신 기술은요, 신기하게도 거의 10년 주기로 세대가 바뀌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우리가 G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제너레이션, 세대를 뜻하는 거죠. 각 세대는 바로 이전 세대가 가졌던 한계를 깨부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왔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1세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든 혁신이 그렇듯이 시작은 정말 단순한 상상이었어요. 전화기에서 이 거추장스러운 선을 없앨 수 없을까? 바로 이 생각이었죠.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음성통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들까? 이게 핵심 과제였던 거죠. 자, 1980년대 드디어 1세대 이동통신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때 쓰인 기술이 FDMA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통화 하나하나에 라디오 채널처럼 전용 주파수를 딱 할당해주는 방식이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차 안에서 커다란 전화기로 통화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채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용자가 조금만 몰려도 바로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한정된 용량? 이게 바로 1세대의 아주 명확한 한계였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해답이 뭐였을까요? 바로 디지털이었습니다. 모든 음성 신호를 0과 1의 조합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로 바꾸니까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주파수 공간에 아날로그 때보다 아주 훨씬 더 많은 통화를 구겨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용량이 좀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아예 통신 기술의 판을 바꿔버린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자,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딱 열리니까 이제 기술 표준을 두고 두 거인이 맞붙게 됩니다. 유럽 중심의 TDMA,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주도한 CDMA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죠. TDMA는 하나의 길에서 여러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순서를 지켜가며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CDMA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걸 비유하자면 아주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해서 내 귀에는 내가 쓰는 언어만 딱 들리게 하는 그런 신기한 방식이었죠. 아니 근데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요? 그쵸? 바로 여기에 CDMA의 진짜 비밀병기가 숨어 있습니다. 전력 제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지국이 모든 휴대폰한테 신호를 보내는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너는 멀리 있으니까 좀 크게 말해. 너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속삭이듯이 말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 기지국이 듣기에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은 크기로 들리게 만드는 거죠. 정말 기벌하지 않나요? 이 기술 덕분에 그 시끄러운 파티장 비유가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CDMA의 또 다른 결정적인 장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혹시 예전에 운전하면서 통화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뚝 끊기는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GSM 방식의 하드 한드오프 때문일 수 있어요. 기지국을 옮겨갈 때 연결이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거죠. 근데 CDMA는 달랐어요. 소프트 핸드오프라고 해서 다음 기지국에 먼저 연결을 한 다음에 기준 기지국과의 연결을 부드럽게 끊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가 끊길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이건 정말 사용자가 바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자, 2G 시대는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이고 불편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로밍 문제. 유럽에서 쓰던 폰을 미국에 가져가면 그냥 벽돌이 되는 거예요. 기술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 3G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단 하나의 표준을 만들자. 근데 여기서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998년에 유럽의 GSM 진영이 3G 표준을 정하려고 3GPP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당연히 자기들 기술을 기반으로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들의 라이벌이었던
바로 그 CDMA 기술을 3G 표준으로 채택해버린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기술의 우수성 앞에서는 어제의 적도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역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네, 결국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더 뛰어난 기술이었던 CDMA가 3G 표준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내 휴대폰 하나로 인터넷도 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3G 덕분에 이제 손안에서 인터넷을 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솔직히 속도가 너무 답답했죠? 뭔가 하나 열려면 한참 걸리고요. 근데 바로 그때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괴물,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3G의 좁은 길로는 이 괴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빠른 데이터 고속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4G LTE 시대에는요, CDMA를 버리고 OFDMA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CDMA가 하나의 넓은 도로를 다 같이 나눠 쓰는 거였다면 OFDMA는 아예 처음부터 도로를 수천 개의 잘게 쪼갠 전용 차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선들로 데이터를 동시에 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처럼 덩치 큰 데이터를 보내는 데는 비교도 안 되게 효율적이고 빨랐던 겁니다. 자, 이 속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숫자로 한번 직접 보시죠.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 최대 데이터 속도를 한번 보세요. 2G 때 9.6kbps, 정말 느렸죠. 그러다 3G에서 384kbps가 됐다가 4G에 와서는 무려 1GBps입니다. 킬로에서 메가를 거쳐 기가까지. 이건 그냥 빨라진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4G에 이 엄청난 속도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즐기는 것들 있죠.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그리고 수많은 스마트폰 앱들. 이 모든 게 그냥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G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를, 우리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진짜 게임 체인저였던 셈이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4G도 이제 슬슬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기기들을 연결하고 더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약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통신 기술 5G입니다. 흔히들 5G를 그냥 4G보다 좀 더 빠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G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훨씬 더 빠른 속도, 이걸 초고속이라고 하고요. 둘째,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초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운 초저지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나 원격 수술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초고속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냐? 숫자로 보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5G가 이론적으로 목표로 하는 최대 속도는요, 무려 50GBps입니다. 4G보다 최대 50배나 빠른 속도예요. 이 정도면요,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른 폴더로 복사하는 수준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1세대가 사람과 사람의 목소리를 연결했고 4G가 사람과 정보를 연결했다면 지금의 5G는 세상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10년쯤 뒤에 우리에게 올 6G는 과연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해온 이동통신의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